요 알보칠 바를 때 통증이 싫다고 하면 입안에 붙이는 밴드처럼 요런 투명한 필름 같은 것도 시판을 하더라고요. 구내염이 났으면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닌데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환자분들 입병 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붙여드려 보니까 환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에 오시면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거나 하면 입에서 입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다들 구내염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저도 피곤하면 가끔 입병이 나는 편인데, 그런데 이 구내염이라는 게 크기도 아주 조그만데 하나 생겼다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프거든요. 굉장히 쓰라리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할 때도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구내염이 안 나기 위해서는 사실 피곤하지 않게 생활을 하면 되는데, 회사도 다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과의사인 저는 입병이 났을 때 꼭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하루만 해도 금방 좋아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저 혼자만 알고 있었던 구내염 없애는 꿀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진작에 알아두면 좋았겠다는 내용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하루 만에 구내염을 없애는 꿀팁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입병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은 아프타성 구내염, 그리고 헤르페스, 칸디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정확한 병명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인데요. 입안이 헐었다, 입안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는데 전염성은 다행히 없어요. 그런데 재발성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래서 재발성이란 말이 붙는다는 뜻은 뭐냐면 치료가 됐다가 잠복해 있다가 다시 또 생기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놈이 다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발성이란 말이 붙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헤르페스 구내염이 있는데요. 헤르페스는 이제 주로 입술에 많이 생기는데요. 1형은 입술에 생기고 2형은 생식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계열 바이러스들은 신경절에 들어가서 잠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치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치료가 되는 듯 했다가 신경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또 내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생깁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전염력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헤르페스 구내염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포진 같은 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랑 뽀뽀를 하면 옮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E형은 생식기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식기에 헤르페스 병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으면 이것도 성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헤르페스 구내염은 굉장히 치료를 좀 빨리 하셔야 되고, 내가 입술에 뭐가 났다 그러면 일단 헤르페스 구내염을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그럴 때는 주변 뭐 아기가 이쁘다고 해서 아기한테 뽀뽀를 한다거나 가족한테 내 아들 이러면서 아들한테 귀엽다고 뽀뽀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칸디다증입니다. 칸디다증은 1번 구내염이랑 2번 헤르페스랑은 약간 다르게 곰팡이가 이상 증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생식기나 혀, 뭐 입천장, 피부 등에 다 곰팡이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무좀도 곰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태가 낀 것처럼 흰색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칸디다증은 아까 말한 아프타성 구내염이나 이 헤르페스랑 다르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살다가 치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서 왔을 때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다른 거는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 첫 번째, 아프타성 구내염은 아무런 치료 없이도 한 1, 2주면 저절로 낫기도 하는데요.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쓰라리고 막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약국에서 알보칠이라는 약을 3,000원,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서 면봉에 발라주면 됩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지져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3일 아플 거를 10초 아프고 마는 겁니다. 10초 동안 좀 많이 쓰라리죠. 그래서 저도 눈 딱 감고 바르기도 합니다. 이 알보칠 바를 때 통증이 싫다고 하면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오라메디 같이 입안에 발라주는 연고를 발라주셔도 돼요. 그 대신에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써보니까 저는 그냥 눈 질끈 감고 알보칠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입안에 붙이는 밴드처럼 큐라텍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투명한 필름 같은 것도 시판을 하더라고요. 구내염이 났으면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닌데 이 큐라텍이라는 제품은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환자분들 입병 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붙여드려 보니까 환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픈 거 싫어 그러면은 구매하시면 되는데, 하루 정도 입안에 있으면서 생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에 오시면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첨단 과학의 총화가 있죠. 물방울 레이저가 있습니다. 물방울 레이저로 치료를 해주시면 통증이 알보칠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방울 레이저로 거기를 지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하면 구내염을 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연고를 사용하는데요. 약국에 가면 아시클로버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클로버를 사용하시면 하루에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르페스는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사라지면 신경절 속에 들어가서 잠복해 있습니다.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생깁니다. 생겼을 때 여러분 가족한테 뽀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클로버를 열심히 발라주시고 누가 오면은 오지마 하셔야 되죠. 오지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디다증은 곰팡이가 이상 증식한 거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도 안 되고 항생제도 안 되죠. 그리고 알보칠 바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항진균제를 사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발에 무좀이 생기면 무좀약을 발라주잖아요. 근데 입안에 연고를 바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침 때문에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입안에는 항진균 연고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칸디다증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면은 바로 치과나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방문하셔갖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칸디다증이 의심된다 그러면 자가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의 가장 큰 원인은 피곤해서 그렇다 알고들 계신데 맞아요.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 내 몸 안에 갖고 있던 것들이 면역력이 좋을 때는 얘들이 억눌려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증식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칸디다증 같은 경우는 항생제 같은 경우를 너무 장기간 복용을 하면 좋은 균들이 다 죽이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스트레스나 에스트로겐 증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안 걸리려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떤 질문에 똑같냐면 원장님 저는 감기 걸리면 너무 힘든데 감기 안 걸리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구내염도 똑같습니다. 충분히 7시간 이상 8시간 수면 잘 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비타민 먹고 그리고 양치를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내 몸 관리를 잘하면 제가 최근에는 옛날에는 아주 피곤해서 잘 생겼던 것 같은데 최근 한 4, 5년간은 제가 몸 관리를 열심히 해줬더니 구내염 때문에 고생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감기도 걸린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하면 더욱 좋고 간단한 이제 치아 스캐닝 같은 경우 하면 세균 번식을 억제시킬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요. 이런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있죠. 리스테린 같은 경우는 입안에 있는 유해 세균을 소독해주는 그 용도가 있으니까 구내염이 잠깐 있을 때 잠깐 정도 써주는 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몇 달, 1년 내내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균성 질환에 관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걸 보면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나는데요. 건강한 체질로 친구들보다 10년은 젊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허약 체질로 평생 여기저기 아프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5년 정도는 건강관리 잘하니까 저는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렸고요. 감기도 안 걸려본 것 같고 구내염도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큼 평소에 내 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내염은 좌우가 되니까 감기에 안 걸리려면 내 몸 면역관리 하듯이 구내염에 안 걸리면 똑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면 걸려서 고생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